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담보대출을 받으면 뭐 월별 이자도 내야 되고 그쵸.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네. 하다 어떤 경우는 1억인데 원금이 1억인데 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대출을 또 받고 네. 거기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출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원금이 1억이고 대출금이 1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거기서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14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 나가버리잖아요, 증권사에서. 네. 그 상황도 제가 한 두세 번 갔었어요.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까지. 근데 반대매매 된 상황이 되면 제가 돈을 빌려서 또 때려 박았어요. 그 계좌로. 그 상황도 제가 한 30번 정도 갔었어요. LNF 때요? SKI. SKINS 때도 갔었고, LNF 때도 갔었고. 네. 구독, 좋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제가 또 욕심을 또 부렸죠. 네. 그래서 집을 한 채를 더 사고, 이제 돈을 다 이렇게 집 사는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또 이제 욕심이 생겨서 네. 집사람하고 또 네. 마이너스 대출 좀 받자. 네. 있던 돈 집 다 썼어요. 마이너스 돈 좀 있잖아요. 네. 그 6천만 원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하자. 네. 그렇게 해서 1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잔금 채였을 때 2015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보다가 그때 당시에 슈퍼개미 김정환 워낙 유명하시죠. 네, 그분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네. 보게 됐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상상이 있잖아요. 나도 진짜 슈퍼개미 되고 싶다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멋있는 라이프.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서 우연히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LNF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와, 진짜 빠르셨다. 그래서 2015년, 16년쯤 됐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분이 LNF가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뭐 소재 역풍에 대해서 막 계속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그분은 이제 구독하고 이렇게 알람 설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영상이 계속 뜨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계속 LNF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5년도에? 15년, 16년 그 정도 그쯤 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다가 네. 그분이 거기 대구에 있는 거기 LNF 그 공장으로 구지공. 기업 탐방 구지 쪽으로 기업 탐방을 가시더라고요. 저 그 영상 봤어요. 네,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가시지 않고 네, 직원을 보내가지고 네, 맞아. 직원을 보내서 탐방을 다녀오게 해서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LNF가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분 딱 얘기 들었는데 이 주식은 뭐 앞으로 10배 가도 부족하지 않은 주식이다라고 그분이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는 맞거든요. 그래서 LNF 유심히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LNF를 샀어요. 일단 6천만 원짜리 LNF를 네.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네. 사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때 3,4만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계속 그냥 그 사이클로 왔다 갔다 계속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반등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한 4만원 넘어서부터 제가 사고 팔고 하다가 4만원 넘었으면 팔아봤던 거예요. 팔고 다시 3만원, 2, 3천원 되면 다시 사고 박스권 매매. 박스권 몇 번 하다가 어느 순간 45,000원인가 정도 되니까 이게 4만원 넘으면 45,000원 확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매수해서 몰빵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근데 45,000원 정도 가고 난 다음에 또 한참 또 박스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게 45,000원, 5만원에 제가 샀는데 뭐 3만원대로 다시 떨어지고 하니까 손실이잖아요. 네. 번든 생각이 나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부터 버티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손실이 그때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막 2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45,000원대 매수하신 거면 네. 그 4만원 또 반토막 4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다가 네. 이게 막 2만원, 막 25,000원 그때까지 막 반토막거리 나게 떨어지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번전 회수 안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또다시 대출을 받았어요.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대출을 받아서 한 5천만 원 대출 추가로 받은 거예요. 네. 받아가지고, LNF를 5천만 원 정도 더 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딱 1억 정도 또 맞추신 네, 거예요? 거의 1억, 5천원대에서. 1억 정도를 LNF에 몰빵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보면 손실이 눈에 보이니까 네.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그냥 던져두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네. 보다 보니까 4만 원까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LNF가 막 언론에 막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한 17년? 18년? 네. 네. 그때 15년도, 16년도에 처음 사셔서 4만 5천원대쯤 뚫을 때가 혹시 몇 년도였나요? 그때가 17년? 그 기간이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기간이 네. 나지 않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좀 나오는 게 17년도. 17년, 18년 된 이슈가 되고 있을 때가 17년, 18년도. 그때 당시 이슈가 돼서 그때 당시 그래서 그 4만 5천 원대 가지고 있다가 네. 그때 수주 공시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하여튼 수주 공시가 나서 네. 크게 한번 튀어오르더라고요. 10만 원 넘어서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수주 공시가 나고 대박이다. 10판 2, 3만 원에 네.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와. 이게 10판 2, 3만 원에서 좀 더 갔어요. 한 네. 15만 원까지 갔다가 네. 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못 사겠다 싶었는데 다시 한 9만 원, 8만 원까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게 혹시 2020년도쯤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이에요. 네. 그쵸. 그때 제가 이때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네. 다시 몰빵을 한 거예요. 네. 다시 몰빵을 해서 17만 원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그때 네. SK 그 미국 그 LG랑 분쟁 끝나고 아, 네네. 그다음 SK 온하고 수주 공신하고 네. 그때 한번 세게 또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러고는 그때 한 7, 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드머니가 한 1억 됐잖아요. 네. 다시 그 돈이 또 3, 4억이 또 된 거예요. 네, 그런 거 3, 4억이 같아요. 또 돼가지고 네, 네. 그 돈을 이거 LNF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팔았는데 네. 팔고 나서 거기서 더 갔더라고요. 네. 거기서 한 20, 한 2, 3만 원까지 더 가버렸어요. 네. 그 LNF가 더 네, 가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는 못 잡는다 하다가 근데 얼마 전에 18만 원, 19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19만 원에 다시 50% 샀어요. 가신 대로 50% 사고 네. 네. 근데 LNF만 사기에는 그때는 LNF도 잘 나가고 에코프로 비율도 잘 나갈 때였어요. 네네. 두 종목이 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할 때였는데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자 해서 생각한 게 LNF를 50% 사고 에코프로 BM을 50% 산 거예요. 5대5로 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등락 거듭하다가 네네.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좀 이렇게 많이 네, 요새 엄청 올라오고 있죠. 떠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주식에 대한 문외한이잖아요. 문외한이고 굉장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돼. 비기 쉽게 말하면 제가 느끼는 비기는 뭐냐면 네. 그냥 여러 종목 사서 네.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몇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워낙 많이 듣고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다 보면 종목을 좁히면 내가 더 집중할 수 네.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너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이 종목이 가겠다 싶어서 뭐 몰빵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 저 정도 진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네. 몰빵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고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네. 그때부터는 진짜 갈 때까지 진짜 끝까지 인기를 가지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온다. 네. 그 대신 쉽게 말하면 뭐 듣도 못한 그런 잡지 말고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가 거의 뭐
맨 위에 있는 그 종목들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반드시 이 사이클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 고점 매도 순간이 온다. 그런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LNF가 지금 어제 그 강남오리님 그 강의들을 보면서 이야기도 했지만 되게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좀 많이 좀 인내하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표가 한 35만 원까지는 좀 견뎌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인내심 가지고 좀 기다리면 네. 어느 누구라도 조금 네.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잘 됐지만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내심에 대한 어떤 대가가 좀 좋았던 거니까 인내심 가지고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네.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인터뷰한 것 중에 그동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박입니다. 네. 너무 굉장히 준비하신 거구나. 긴 시간에 그래서 네. 어제 강남어린님하고 그 스터디 그거 하고 네네. 이제 그 인터뷰 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네.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었어요. 네.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니까 네네. 조목조목 이렇게 기억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게. 근데 충분히 말씀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또 시기별로도 되게 정리를 네, 잘 해주셔서 시간이 깔끔했어요. 한 10년 이상 이렇게 긴 시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네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거랑 SK 하이닉스 건이랑 네. LNF를 보니까 제가 박스권 매매 그리고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음. 해서 좀 크게 한번 좀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LNF도 정고점 돌파할 때 박스권 매매를 좀 뚫을 때 이럴 때 좀 네. 근데 그게 어렵지 않나요? 그게 좀 두렵지 않나요?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조금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네. 하다가 안 되면 2판 4판이다 해가지고 그냥 질러버려요. 그냥. 근데 뭔가 그래도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은 없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셨다라든가 확신은 없었고, 그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믿음? 어떤 간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간절함? 이 종목, 그 미래야 내가, 뭐, 원금 손실,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어떤, 네. 그런 간절함 때문에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번이 터진 거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끼셨던 바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도 보고, 그 처음 하이닉스는 그냥 뭐, 정말 그때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질려버렸던 거고, 네. LNF 같은 경우에는, 김정한 김정한, 그분, 의견이 좀 강하게. 유튜브 그분 건 제가 다 들었거든요. 다 들으면서,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LNF는 조금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조금. 그분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 저도 좀 그런 걸 미리 봤었으면은 좀 일찍 들어갔었을 텐데 저는 사실 이제 2018년도 19년도 이때 주식 스터디를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좀 더 먼저 접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이 되게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셨었는데 전 그 얘기 들으면서 흘려들었었거든요. 전기차는 무슨 전기차야.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LNF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흘려들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캐치하신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화 슈퍼개미의 얘기를 어쨌든 캐치하신 거잖아요.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게 참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을 뭐 제가 뭐,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네네. 그분 유튜브 하실 때 들어보시면, 이게 좀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저도 설득됐다고 해야 돼요. 저 집에 가서 다시 봐봐야지. 저도 그 LNF 영상을 봤었어요. 그래요? 네, 그 직원분들 다녀오시고 나서 네. 자기 화면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제 뭔가 피드백 해주는 것 같은 뭔가 느낌으로 맞아요. 말씀해주시는 영상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그분 영상을 들을 때요. 저도 LNF 관련된 유튜브 영상 거의 다 봤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듣고 그냥 흘렸었는데 그래요. 이런 차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좋은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연세 여쭤봐도 괜찮나요? 지금 49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네. 좀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뭐 인내하고 조금 그쪽은 제가 또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과정에 또 주식 보면서 뭐 거의 뭐 50% 이상 손실 나고 이럴 때는 진짜 진짜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순간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SK하이닉스도 절반 반토막 한번 나셨고. 그러니까. LNF도 LNF 그때 순간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제 자랑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 자랑을 한 건데 그 과정이 손닿지만은 않았다는 걸 조금 아시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LNF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SK하이닉스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했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실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이놈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사셨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는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고 난 다음에 네. 조금 더 떨어졌었어요. 네. 조금 더 떨어지고 뭐 버티다 보니까 그냥 또 V자 반등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버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버티죠? 그때 그 순간이 진짜 힘들었던 거죠. 그냥 참는 건가? 그냥 참는 수밖에 금연하듯이? 없어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 그때 쉽게 말하면 뭐 처자식 생각나는 거죠. 내가 진짜 네. 아들내미 좋은 거 하나 사줄 걸, 네. 집사람 뭐좀 갖고 싶은 것도 하나 더 사줄 걸.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저도.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뭐 이미 뭐 이름 벌어졌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버티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래 그게 정말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주식 담보 대출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했었어요. 시드를 최대한 크게 하려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몰빵 들어가고 네. 그냥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몰빵 예를 들어서 시드가 1억이 됐잖아요. 네. 1억이 됐으면 그 1억에 대한 담보 대출을 한 4, 5천만 원 또 받아서 네. 더 떨어지면 더 물을 탔어요. 혹시 집에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쵸. 제가 맞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 잃어도 어떻게든 커버는 된다 이런 좀 마인드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담보대출을 받으면 뭐 월별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네. 하다 어떤 경우는 주식 담보대출 1억인데 원금이 1억인데 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대출을 또 받고. 네. 거기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출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원금이 1억이고 대출금 1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거기서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14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 나가버리잖아요, 증권사에서. 네. 그 상황도 제가 한 두세 번 갔었어요.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까지. 근데 반대 매매 될 상황이 되면 제가 돈을 빌려서 또 때려 박았어요. 그 계좌로. 그 상황도 제가 한 30번 정도 갔었어요. LNF 때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때도 갔었고, LNF 때도 갔었고. 네. 근데 그렇게 때려받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견뎠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하고,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니까, 끝까지 견딘 거죠. 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140% 까딱까딱해서, 네. 돈 더 구해서 그 박을 때는 진짜 죽고 싶었죠. 그때는 진짜 진짜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도 가족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죠? 집사람한테는 그런 말은 주식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주식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대나무숲 같은 느낌이겠네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오늘 준비해주신 말씀을 일단 다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LNF 전망 아까 35만원까지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목표하는 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또 목표하는 포인트, LNF에 대한 포인트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LNF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그렇죠. 네.
이 기대감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성장주도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네. 조금 주가도 뭐 거의 조금 내리막을 걸을 수 있으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LLF는 계속 주가도 올라가고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만약 2024년 정도 접어들면 네. 조금 경쟁사도 좀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 또 향후도 중국 그 IRA 법률이라든가 뭐 중국 쪽이 또 어떻게 될지 예상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 그런 생각하고요. 2024년 되면 그때는 좀 예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좀 그날 매도든 뭔가 좀 그래서,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내년까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시기를 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그때가 또 다른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호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망을 할 때는 전 보통 1년만 하는 것 같아요. 2년 3년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 그렇죠. 맞아요.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 약간 좀 뭔가 좋은 기운을 제가 받아갈 것 같아서 강남머리 파이팅! 다시 한번 할까요? 강남머리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김포오리님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허니쭈님, 바이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